네, 그 상가를 이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네.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네. 그랬는데 한 달 뒤인가 2개를 사줬더라고요. 하나도 아니고 2개요? 뭐 그 사는 과정에서 네. 그 영업사원이 이거 하나 사시면 이거 하나 진짜 싸게 준다고 그래서 어떡해. 2개를 사줬어요. 오늘은 화제의 책의 주인공이 다독다독에 나오셨습니다. 와우. 도대체 이 책의 작가는 누구일까? 네.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리뷰를 보니까 펼친 자리가 어디든 빨려가듯 읽었다. 모두가 다 뭐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갑자기 멈춰서 2시간 동안 읽었다. 예. 뭐 미용실에서 갑자기 잡았는데 2시간 동안 읽었다. 뭐 이런 식으로 무수한 리뷰가 쏟아진 네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송희구 작가님이 옆에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다들 이렇게 도대체 누가 쓴 건가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네, 오늘 네. 드디어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. 야,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쁜 게 이 책 원래 저희끼리만 하기로 했었잖아요. 왜냐하면 그쵸, 작가님은 분명히 안 나오실 것이다. 저희 바쁘신 셋이 분이시고, 예. 책 하기로 결정해놓고도 작가님 얼굴 안 네.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. 저희끼리 그래서 해놓고 음. 혹시나 해서 한번 정중히 요청을 줬는데 나오셔갖고 저희 네. 3명 다 만세 와. 불렀었잖아요. 이쁩니다. 네. 근데 부장급의 약간 나이 쓰신 분일 줄 알았는데 네. 굉장히 젊은이가 나오신 것 같아요. 예. 권사원이나 정대리급 정도 되시는 어, 외모세요. 네. 외모가 예. 네. 작가님 오늘 대기업 네. 다니시는데 나오시기 힘들지 않으셨나요? 요새 휴가 쓰는 게 좀 편해져서 그렇죠, 네, 그렇죠.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이 책이랑 막 글이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네, 지금 감사합니다. 어떤 느낌이신가요? 전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쓰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네. 한편으로 또 믿겨지지도 않고요. 음. 그래서 더 3권은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3권이 가을에 나온다는데 지금 가을이 됐단 말이에요. 빨리 사람들이 작가님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얼른 3편을 쓰십시오.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. 그러니까요.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? 1, 2권 얘기도 안 했는데 빨리 3권 내놓으라고. 우린 다 봤으니까. 네, 네.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10월에서 너무- 11월. 네. 정말 I can't wait. 네. 네. 지금 김 부장 이야기가 블로그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. 부동산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약 1200만 회의 와.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. 1200만 뷰. 네, 뭐 야, 책으로도 대단합니다.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. 1200만 부가 팔렸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. 근데 또 웹툰화도 되고 그렇죠, 네. 그렇죠. 예.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와. 그 각본까지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와. 웹툰은 아마 겨울쯤에 나올 것 같아요. 혹시 웹툰 작가님 여쭤봐도 될까요? 그 닭값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. 안 정해졌고요. 스튜디오랑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런 계약 처음 해보실 때 되게 떨리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되게 감이 안 잡혔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거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요. 어떻게 했어요, 그래서? 사전 조사를 좀 해보고 역시. 그래도 예. 역시 네. 네, 대기업 다니는 근데 이게 드라마로도 확정이 된 거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출연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외모가 완전히 카메오로. 예. 카메오로. 재밌을 것 같아요. 숨은 작가님 찾기. 네. 그래도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뼈대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내가 만들어 봐야지라는 시작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얘기를 만들어야지 생각하셨는지. 이거는 일단 기획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음. 그냥 저희 주변에서 부장님들께서 이거 회사 나가면 뭘 해야 되나, 뭐 먹고 사나 이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근데 그게 마치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쓰게 되었습니다. 근데 뭐 어떤 추가되는 등장 인물이나 이런 거는 쓰면서 이렇게 생각나서 쓴 거거든요. 그래요. 처음에 뭔가 이렇게 등장인물 누구 어떤 스토리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신 상태로 네네. 진행이 된 거예요. 그러면. 네. 야. 지금은 송 과장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송 과장이시고 11년 차 직장인이라고 들었어요. 네. 김 부장님은 23년 차인가요? 25년 네, 차였나요? 뭐 20년 그쯤 이상. 어딥니다. 네네. 네. 그 10년 더 다니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회사를? 네, 회사에서 뭐 내보내지만 않는다면은 아. 다닐 생각입니다. 지금 이 책 내고 나서 네. 아직은 회사에 내가 이 책의 작가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상태죠. 네, 맞습니다. 아.
지금 상사분들 중엔 아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거죠. 네, 아직 아무도 없어요.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직 다닐 수 있는 거예요. 드라마나 그렇게 나와서 더 화제가 또 한 번 되면 네. 이제는 그 사람이 음. 송부장이었어? 아니 송부장이 아니라 송과장이었어? 네.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정말 홀리듯이 다 읽었다. 그러니까 그게 블로그 글로 링크로 받았을 때도 저 역시도 다 읽고 나서 이제 딱 연재가 그 다음에 날에 나오거나 뭐 주말 이후에 나오거나 이러면 손이 덜덜 떨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 책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흡입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, 네. 이 흡입력은 어디서 나왔다고 작가분은 생각하세요? 저는 일반적으로 책을 쓰시는 분들처럼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미사여구가 전 잘 그런 걸 못 써요. 그래서 그냥 기름기를 쫙 뺀 상태에서 그냥 써나간 게 좀 읽기 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저희는 이 흡입력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써봤잖아요. 네. 썼죠? 안 썼어요. 아 진짜? 저는 이제 네. 캐릭터들만 특징들 아 요약하고 그랬어요? 어떤 얘기할까 고민은 아. 했지만 네. 그러면 제가 오늘 쓴 거 제가 읽어볼게요. 네. 그리고 각자 읽은 네, 느낌 한번 네, 얘기해 네, 볼게요. 처음에는 소설적인 묘사나 문체 등은 문학가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이 이야기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다는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. 책으로 나온 김 부장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송희구 작가의 재능은 한국인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저열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어서 차마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섬세하게 핀셋으로 집어 옮긴 듯 묘사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 우월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, 불안과 인정 욕구, 허세와 소외감처럼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는 것들이지만 애써 차곡차곡 덮어두었던 감정들 말이다. 이 책은 소설책이라기엔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 자기계발 책이라기엔 소설에 더 가깝다. 송희구 작가만의 독특한 문체와 장르를 만든 느낌이다. 처음에는 김 부장이 내가 아닌 줄 알았다. 우리가 뒷담화할 때 도마에 올려놓고 말로 두들기던 그런 꽉 막히고 답답한 속물에다 꼰대 상사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읽을수록 김 부장은 나이기도 했다. 뒤처질까봐 늘 불안해하고 내처질까 늘 목을 매는 끊임없이 내 위계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쉼없이 달려오며 내가 누구인지 모호해져가고 바래져가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.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것 같고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도 얻으실 것 같다. 서울 자가에 사는지는 확인 못 해봤으나 대기업 다니는 송 과장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것이 마냥 부러워 배가 아플 뿐이다. 라고 써봤습니다. 와, 정말 네. 잘 쓰셨네. 잘 썼죠?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길게 썼네 또 오늘따라. 네, 잘했네. 네. 저는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 부장의 그 초기 모습이 딱 저였어요. 아 진짜? 그리고 그리고 실망이야. 이제 그랬던 제가 나중에 이제 송 과장처럼 변한 거죠. 그래서 좀 되게 이입하면서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. 네.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인물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 다들 특징들이 있고 어느 세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인물 요약하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. 좋죠. 그 정리한 거 그냥 살짝 말씀드리고 네.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일단 김 부장 주인공이잖아요. 이 김 부장 캐릭터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꼰대로 살면 노후가 많이 피곤할 겁니다. 그 말씀을 좀 하시고 싶었다 생각이 네. 들었고요. 김 부장님 또 와이프분. 판타지 세상 여자 주인공 느낌?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? 뭐 이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. 네. 최 부장님. 이 사람도 판타지 세상의 선배 캐릭터? 세상에 이런 선배가 있다고? 라는 이게 생각이 좀 판타지였구나. 들었고 살짝 그런 느낌. 그리고 논팽이. 임대소득을 누가 불로소득이라고 했나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정대리 욜로 외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. 옛날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. 그리고 한사원 한사원은 되게 권사원 참 아니에요? 권사원 네. 되게 좀 짠하기도 하면서 아마 좀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지 않았나 선배 입장에서 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송 과장님 네, 본인 얘기잖아요. 부동산은 배워두면 든든합니다. 그리고 제일 멋있어. 이게 좀 이따가 좀 심층 탐구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, 네. 되게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죠. 네.
그리고 전 좀 인상 깊은 좀 캐릭터 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 중에 버버리맨 친구 있잖아요. 네. 부자 친구. 부자라고 다 행복하진 않다. 돈이 전부가 아니다. 네. 좀 이런 내용도 좀 말씀하고 싶지 않았나 네, 생각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인물들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또 날 또 대입해서 볼 수 있으니까 또 느껴지는 것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재밌게 봤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따숑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? 아마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읽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. 김 부장님 아니세요? 김 부장님. 전 직장에 김 부장으로 퇴직했죠. 왜 이사를 못 하셨나요? 그러니까 이 김 부장이 되기 싫어갖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되기 싫어서 이사 되기 전에 딱 퇴직을 했는데 네.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진짜 이런 인물들이 다 있어요. 맞아요. 너무 있으세요. 진짜 너무 있고.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아까 환타지 인물들 있잖아요. 있긴 있는데 있죠. 비율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김 부장이고 한 명 미만이야. 한 명 하면 안 돼. 네. 예. 근데 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. 너무 신기하게.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진급하시는 분들 보면, 그러니까 부장까지는 웬만하면 다 진급을 하는데 네. 이사 가시는 분들은 조금 특이하신 분들이 이사하시고, 그렇게 좀 환타지적 하신 분들은 뭔가 나중에 뭐 나가서 뭔가 하시더라고요. 네. 제 주변에 있는 분들. 그래서 그런 거 제가 한 25년 정도 직장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네. 직장 생활을 했던, 특히 대기업에서 직장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될 것 같고 또 후배들과의 관계도 좀 공감이 될 것 같고 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, 왜 그러냐면은 이 김 부장님은 솔직히 이제 이분은 나름 또 열심히 사신 분 아니에요. 일단 뭐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죄라면 죄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거든요. 예. 예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저께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형 꼰대가 돼요. 근데 본인이 꼰대가 된지 전혀 몰라요. 그러니까 저도 꼰대가 됐는데 뭐 직원들은 당연히 뭐 이거 때문에 아니라고 할 테지만 네. 꼰대가 됐는데 한번 이 부장님이나 이사님 되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가 꼰대인지 아마 이 김 부장을 보시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거든요. 네. 그럼 꼰대가 되신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도 너무 재밌는 소설이고 부동산 측면으로도 재밌는 소설이고 아마 직장 생활으로도 재밌는 소설이라서 그냥 만천하에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냥 무엇보다 재밌습니다. 재밌어요. 네. 흡입력이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미생이랑 많이 비교 얘기가 같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미생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재밌다. 그런 평들을 봤는데 대기업에서의 지금 직장 생활을 네. 뭔가 표현을 하신 건데 책으로 좀 네. 짧게 표현한다면 혹시 그리고 나의 리얼한 회사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사실 소설 속의 송 과장은 저의 일부 모습도 있지만 제가 되고 싶은 롤모델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약간 저는 회사에서 살짝 아웃사이더거든요. 그런데 좀 후배들한테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이렇게 네. 말도 해주고 싶은데 또 괜히 제가 말 붙였다가는 좀 불편할까봐 약간 그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셋째 있는 집에 셋 있는 집에 중간이 제일 힘들잖아요.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. 맞아요. 군대도 샌드위치. 그렇고 그 계급사에서 중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작가님 딱 연령대가 지금 애매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세대의 그 풍습을 따라가자니 요즘 후배 사원들한테는 되게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선배 눈치도 아예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딱 끼인 애매한 세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저도 비슷한 연배라서 그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김 부장님의 그 꼰대스러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죠? 그러니까. 이야기해 보아요. 네. 근데 사실 김 부장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맞아요. 이게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. 저는 오늘 그 작가님이 어떤 가방을 메고 오셨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어떤 가방 모셨어요? 근데 굉장히 힙한 약간 젊은이 브랜드를 네. 가지고 이렇게 네. 모자도 지금 약간 래퍼 같기도 하시고. 전 직업병인가요? 왜 더 샵이라는 브랜드가 보일까요? 직업병 맞네. 사실 제가 이 다독다독 굉장히 즐겨보는데 예.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점잖으시고 연배도 좀 있으시고 네.
되게 진중한 분위기의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했습니다. 네. 네. 저희 생각한 분위기대로 가고 있죠. 김 부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자면 어떤 인물이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도 있을 테니까. 네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되게 고성장을 해오면서 김 부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되게 회사에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. 가족도 이렇게 가족과의 시간도 별로 없었고 회사의 모든 걸 다 올인했고 그러면서 회사 밖에는 신경을 또 쓸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은퇴하고 나오면은 정말 사회 초년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상한 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했다가 망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그 김 부장이 퇴사한 이후에 갑자기 상가 투자를 하잖아요. 너무나 알아보지도 않고. 그런 모습 보고 이게 현실일까? 이런 사람이 진짜 맞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? 저는 진짜 그 연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선배 세대들을 보면 진짜 이사 뭐 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나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게 전부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면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. 퇴사하고 나면.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기가 짱이었는데 나가면 정말 신입만도 못한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다들 자영업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정말 치킨집, 게임방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상가나 뭐 다른 월세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주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김 부장 이야기에 상가 투자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나오잖아요. 그런 분도 실제로 봤고 현실 얘기 진짜 리얼 현실 얘기. 이게 현실을 반영했고 사실을 팩트를 많이 녹여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진짜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신 김 부장님이 계신 거예요? 네. 그 상가를 이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그랬는데 한 달 뒤인가? 2개를 사줬더라고요. 하나도 아니고 2개요? 뭐 그 사는 과정에서 그 영업사원이 이거 하나 사시면 이거 하나 진짜 싸게 준다고. 그래서 2개를 사줬어요. 그리고 의심스러웠을 만도 한데.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. 간절하셨던 근데 거죠. 그게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투자였었나요? 어떻게 됐나요? 네, 지금 한 3년 정도 공실이 있어요. 그 대출도 받으셨을 거잖아요. 네. 대출도 받고 뭐 자기 여태까지 모았던 거 다 집어넣었는데. 아니 저는 여기 보면서 되게 뜨끔했던 게 이 구절 읽으면서 딱 난 거예요. 제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읽어봐요. 24페이지에 딱 네네. 처음에 1권? 네. 1권 1권 24페이지에 이런 단락이 있어요. 아내는 10년 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해준다. 김 부장은 그때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며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주장했다. 아내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매번 이사 다니기 힘들다며 집을 사서 한 곳에 정착하자고 했다. 당시 과장이었던 김 부장은 자신의 인생에 대출은 있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었고 집값이 내리면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. 아내는 김 부장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부동산 중개소에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를 했다. 제 얘기예요, 제 얘기. 대출 받으면 정말 세상이 큰일 난 줄 알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아내가 강행을 했어요. 첫 진짜 집을. 아내가 먼저 했어요? 네.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이게 2013년, 14년 그쯤 얘기거든요. 그때 딱 제가 김 부장이었어요. 송혜구 작가님은 그 부동산 공부한 지 한 10년 넘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. 그러면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투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책을 쓰신 걸 보면 하나를 파고드시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했어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 책 속에 송 과장이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지만 이 조언해주는 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 송혜구 작가님도 부동산 투자에 꽤나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경험도 많으시고. 그래서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은 장에 시작하셨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그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